안녕하세요. 편곡법 7주차 수업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찬송가를 피아노 솔로곡으로 편곡하는 방법을 잠깐 보고요. 가스펠 악보를 보고 코드랑 멜로디만 있는 가스펠 악보를 보고 이런 곡을 편곡할 때 어떠한 것들을 이제 주의하고 사전 작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 내용을 상기해 보면 찬송가를 편곡하기 위해서 원곡을 일단 충분히 연주하시고요. 연주자 실력을 고려해서 컨셉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편곡에 들어가서 원곡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원곡에 충실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리하모나이제이션과 많은 변화들을 통해서 편곡을 하면 색다르네? 신선하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어중뛰면 안 돼요, 편곡은. 그래서 그냥 아르페지오의 선율만 있는 건 어떤 연주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곡이 뭔가 조금 더 독특하게 빛날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리하모나이제이션, 화성 변화들을 통해서 그런 기술들을 이제 보여주는 밑바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리하모네이션 하실 때, 편곡을 하실 때 아주 반전들을 많이 넣어서 신선한 변화들을 주실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 있게 가실 거냐, 이 사이에서 중심을 맞춰보시면 되고요. 편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부 프로그램으로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요. 사부 프로그램으로 반복적으로 듣는 건 연주하기 귀찮거나 아니면 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예요. 사부 프로그램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피아노로 연주를 해보셔야 됩니다. 완전하게 연주 안 하셔도 더듬더듬 치시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생각했던 거는 조금 다르네. 손가락 모양도 되게 엉키고, 예를 들어 오른손에서 화음 잡고 있는데 그 잡고 있는 놈들 그대로 아르페지오 하라고 했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사운드가 좀 중첩이 되면서 별로 효과가 안 좋겠죠. 그래서 시벨리우스는 모든 사운드를 다 충실하게 잘 내주니까 사부 프로그램들은 반드시 피아노로 더듬더듬 쳐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악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의 원곡 충분히 연주,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죠. 원곡을 악보 그대로 치는 방법과 이렇게 원곡을 악보 그대로 치면서 원곡에서 뭘 원하고 있는가, 원곡의 구조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엔 선율만, 천천히 치시면서 선율을 들으면서 편곡 라인을 그려본다? 약간 이 느낌이겠죠. 제가 예전에 프랑스 가서 코랄 수업을 받을 때도 선생님께서 꼭 코랄 수업을 이제 시작하시면 선율을 많은 느낌을 넣어서 이렇게 항상 치세요. 그래서 사실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서 저도 그 뒤로부터는 선율을 가장 이제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율을 한번 반드시 쳐보시고요. 그 다음은 스케치의 단계예요. 그냥 내가 치고 싶은 대로. 이때 내가 꼭 어떤 코드로 바꾸겠다, 어떤 코드를 쓰겠다,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반복적으로 내 스타일대로 치시면서 중간에 한두 개 걸리는 게 있을 때도 있고, 처음부터 목표를 두고 치는 것도 있고, 뭔가가 이제 발견되겠죠. 이 원곡이 가지고 있는 사운드에서 매력적인 건 이렇게 베이스가 상행 진행하면서 1의 6화음으로 오픈화성이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원곡은 찬송가처럼 5도로 오지만 만약 변화를 준다면 그냥 이거 다음에 무슨 음이 오면 부드러울까요? 말하자면 F, 4도 음이겠죠. A 플랫, 미 플랫, 파, 솔, A 플랫. 가요처럼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도 변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악보를 딱 봤을 때 이렇게 편곡해야지 나오면 아주 행운인 겁니다. 럭키한 거예요. 하지만 아마 평생 사시면서 그런 일은 몇 번 없으실 거예요.
편곡이나 작곡이나 둘 다 하는 도중에 영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치고 싶은 스타일로 마음껏 변화하시면서 스케치를 해보시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럴 때 내가 쓰고 싶은 테크닉이 있다고 해서 연주자 실력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실제 편곡으로 들어가서 어떤 그 라인을 그려야 되는가 몇 가지만 이제 짚어드리면, 이 곡 같은 경우 시작을 이렇게 해요. 무슨 사운드가 조금 독특하죠? 내성에서 움직이는 띠라, 띠라. 이렇게 처음 사운드를 만들면 이게 이제 모티브까지는 아니지만 이 곡의 성격, 캐릭터를 좌우해주는 하나의 이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런 내성 안에 만들어지는 멜로디 라인, 9에서 근음으로, 여기도 역시 9에서 근음으로 7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사운드들을 만들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런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곡에 통일감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피아노로 쳤다면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섯 번째 마디도 F군요. 이렇게 쓱 해결되는 거 보이시죠? 도, 도샵, 레. 여기서 중요한 건 솔, 라 플랫, 시 플랫, 도, 도샵, 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멜로디에서 미 플랫, 그 다음에 파. 만약에 이 악보를 그대로 오케스트레이션의 현악 사중주한테 편곡하게 한다면 여기에서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하고 솔, 이게 대선율이에요. 이런 대선율을 내성에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멜로디가 시작될 때 들리는 반주 형태, 이거 포레스트 검프에서 차용해 온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포레스트 검프의 그 테마 리듬을 썼다라는 건 사실 별로 이렇게 와 그런 걸 썼어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곡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음만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일 때도 화성 진행 느낌을 만들어 주려면 화성 진행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음들이 중요한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욕심이 생겨서 오케이 나는 9 텐션과 13 텐션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을 써볼 거야 라고 해서 오케이 근음이 등장했으니까 13을 써봐야지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도를 쓰게 되면 사운드가 굉장히 이제 이상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부분과 폭발시켜야 되는 부분을 구분하셔야 되고, 명확하게 1도, 5도 4,6 화음, 여기 A 있으니까 3, 4 화음이 만들어지겠죠. 1에 6 화음, 이런 구성음들을 잘 생각해서 배치시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벌스를 만들고 나면 당연히 뒷부분에 무슨 사운드가 이제 나올까요? 얘네들이 점점 음역대를 달리하면서 풀어지겠죠. 블록 코드 부분을 한번 보면 피아노로 칠 때는 누구나 도미솔이라면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그 구성음들을 배워가니까. 그런데 선율이 있을 때 그 밑으로 화성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막상 부딪히는 딱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걸 블록 코드라고 합니다. 얘가 마치 이제 벽돌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블록 코드라고 하는데, 블록 코드는 코드 구성음을 그 밑으로 그냥 내려가면 돼요. 얘가 B 플랫 메이저에서 세 번째 음이었죠. 세 번째 음 밑으로는 근음이 있고, 근음 밑으로는 보통 7음까지도 기본 화성으로 치니까 7음이 있고, 7음 아래 5음, 5음 아래 3음, 3음 아래
근음, 근음 아래 칠음, 칠음 아래 오음. 이렇게 4개의 음을 순서대로 쓸 수 있다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멜로디가 레에 있다. 그 밑으로 오음, 삼음, 근음. 멜로디가 오음에 있다. 삼음, 근음, 칠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근음은 어차피 베이스에 나오니까 이 근음을 9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싱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싱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가 이제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잠깐 보시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삼음 다음엔 원래 무슨 음이 와야 되죠? 근음이 와야 되죠. 근음 다음에 칠음, 칠음 다음에 오음. 이렇게 옵니다. 예를 들어 트럼펫을 위해서 편곡하시거나 알토 색스폰을 위해서 편곡하신다면 이런 사운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얘네 두 개가 사운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L을 한 옥타브 아래로 내리는 걸 drop to voicing이라고 해요.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가운데 이 E 플랫 근음은 어차피 베이스에 나오니까 9으로 쓸 거야. 이렇게 쓰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상성부에서 장 2도가 부딪히는 풍부한 사운드는 좋지만 이게 트럼펫 2대가 부딪힌다고 생각하면 멜로디가 흐려지겠죠. 이 불협화가 등장해서 안 좋을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음악은 불협화가 있을수록 긴장감이 생깁니다. 긴장감 면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멜로디를 만들게 되면 무슨 멜로디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멜로디의 독립성을 위해서 이 두 번째에 첫 번째, 두 번째를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이게 drop to voicing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를 놓고 치면 이렇게 울리게 됩니다. 그런 보이싱의 규칙에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그냥 피아노로 나 E 플랫 보면 항상 이렇게 쳐왔어 라고 생각이 들면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된다? 삼음, 근음, 칠음, 오음.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칠 수 있겠죠. 이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 음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거예요. 이건 편곡법 화성 편곡 때 배웠었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뭐였죠? 컨스턴트 스트럭처. E 플랫 메이저 마치 D 플랫 메이저, E 플랫 메이저 온 것처럼 멜로디는 솔파 솔이에요. 느낌이 다르죠? 또 한 가지는 가스펠 사운드를 만들 때 1도의 사운드가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인접한 얘 뭘로 쓰면 좋다고 했죠? 2도의 사운드를 쓰면 좋다고 했어요. 그럼 E 플랫 메이저니까 파는 2도, 파라 도를 쓰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사운드입니다. 지금은 이 사운드를 쓰고 있죠. 이 사운드를 쓴 건 레를 중간에 잡아주고 싶다라는 건데 이 레가 만약에 도로 변하고 다시 이렇게 진행돼서 가스펠에서 원하는 1도, 2도 진행만으로 코드를 만들어 보면 느낌이 달라지죠. 콘스탄트 스트럭처로 만들어 보면 이것도 역시 느낌이 다르고요. 지금 쓴 것처럼 이렇게 베이스가 하나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어떤 사운드를 원하는가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컨스탄트 스트럭처를 쓸 거냐 아니면 블랙 가스펠처럼 1도, 2도 붙어있는 사운드로 쓸 거냐 얘 1도, 2도, 1도, 2도, 1도, 2도, 1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 갈 거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사운드 퀄리티를 만들 수 있고 그런 방법에 익숙해지면 에이 다 귀찮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럴 때는 역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더 큰 편성으로 이 곡을 편곡한다면 멜로디 라인이 만들어져야 돼요. 호흡에서 예를 들면 이런 멜로디 라인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이 진행을 응용한다면 레, 미, 미, 파, 미, 레, 레. 이 진행이 호른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나중에 조금씩 추가 편곡을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블록 코드가 만들어지고 아르페지오로 좀 더 앞부분에 있었던 간소했던 아이디어들이 증폭되고 위쪽보다 아래쪽에 훨씬 더 플랫 혹은 내추럴들이 많이 붙고 있죠. 다이아토닉에서 크로매틱으로 가는 건 언제든지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전조 부분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이 신선함 안에서 통일성을 부여한다면 전조만큼 좋은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누구나 여기서 이제 멜로디가 이렇게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 곡을 수도 없이 많이 불러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플랫 음을 기억하고 있지만,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코드로 갔죠. E 플랫 메이저에서 근음인 E 플랫을 반음 위쪽, E조의 리딩 톤으로 사용해서 전주하는 방법. 이거 굉장히 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추적해보면 초급 화성학과 고급 화성학이 있었죠. 초급 화성학에서 배우는 건 공통화음 전주와 반음계 전주예요. 고급 화성학에서 배우는 건 이명동음 전조, 변성화음 전조, 뭐 이런 전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 전조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기본적으로 공통화음 전조예요. 피벗 코드예요. 공통적인 요소를 하나 잡고 전조를 이어가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초급 화성학에 나오는 공통화음과 반음계는 그래도 근친조에 있는 영역대로 가요. E 플랫이라면 B 플랫 혹은 A 플랫으로 전조한다면 고급 화성학에서 말하는 공통 전조, 공통음 전조 등을 통하면 E 플랫에서 E 내추럴, E 내추럴에서 C 메이저 이런 식으로 급진적인 전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공통화음, 커먼 톤, 그러니까 피벗 코드 전조, 이 공통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E 플랫과 D 샵을 공통음으로 잡아서 전주하고 있죠. 이런 다음에 보통 이렇게 E 플랫으로 음악이 흘러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맛이 너무 재미없으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전조를 노리고 있죠. 이때도 어떻게 전조하고 있죠? 빰 빠라바람 빰 미, 그런 다음에 이 미를 또 공통음으로 잡아서 이 뒤에 화성, 무슨 화성인가요? 무슨 화성처럼 보이시나요? 뭐 어려운 화성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 프리도미넌트의 타닉, 도미넌트, 프리도미넌트 영역입니다. 우리 보통 뭐 절먼 6, 이태리 6, 프렌치 6 같은 애들 배우죠. 그쪽 계열의 사운드를 써준 거예요. A 플랫에서 G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건 잠시 머물러 있던 E 메이저의 사운드, 조금 화성이 이렇게 얽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전조 파트 뒤로는 어차피 멜로디 똑같습니다. 어떤 조로 전조해도 사람들이 듣게 되는 멜로디는 이 멜로디예요. 어떤 조로 변화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조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둘 거냐에 따라서 편곡 효과는 확 달라지고, 그 브릿지를 통해서 뒤쪽에 C 메이저로 갔군. C 메이저는 너무 뻔하잖아. 이런 평가보다 와, 전조되는 과정이 훨씬 더 이제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키는 정말 연주자의 이제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었겠죠. 아무래도 E 플랫 메이저에서 C조의 편곡, 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중점이 된 건 이제 막 엄청난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E 플랫 메이저에서 E 메이저로 갔다. 그래서 샵이 4개 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욕심이 나서 내가 E 플랫에서 G 플랫 메이저로 갔다. 그러면 또 완전히 이제 검게 칠해져 있는 악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주자 실력을 고려해서 조성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런 조성 얼마든지 공통화음 전조, 고급 전조를 통해서 자유롭게 넘나드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곡은 전체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 와이프가 편곡한 거여서 저도 피아노로 치지는 못합니다. 보통 이렇게 편곡을 할 때 원곡을 치고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쉐어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오케이, 그럼 앞부분은 순수하게 프레스 검프의 그 반주 형태를 응용해서 순수한 멜로디 톤으로 가고, 그 위에 공통음, 계속 오음을 공통음으로 둠으로 해서 나중에 좀 더 큰 편성의 곡으로 갈 때 이 부분은 이제 스트링의 하모닉스가 담당하게 되겠죠. 이렇게 스트링 하모닉스가 삑 담당하고 있을 때 위에서 피치카터가 통통 튕긴다던가, 이런 것들 라인을 이제 미리 이렇게 삽입하는 방법들을 연구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아마 피아노 악보, 그 찬송가 악보를 피아노 악보로 옮길 때 어떤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가 전체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최근에 가장 인기 있고 핫한 곡이었죠. 요게벳의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곡하는 단계에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좀 더 해보셔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나오나요? 일단 반복적으로 연주하면서 곡 분석. 이때 곡은 캐릭터예요. 이 곡이 쉽게 말해서 슬프냐, 밝으냐, 우울하냐, 어떤 캐릭터를 연주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의 노래 엄마의 마음이니까 슬픕니다. 단순히 이제 이런 감정적인 접근보다 그 어떤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곡가가 어떤 장치들을 셋업해 놨는가, 이것들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주하시면서 곡 분석을 볼 때 슬프다, 기쁘다, 이런 것보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 첫 번째 벌스입니다. 이렇게 쳐봤어요. 첫 번째 멜로디 어떻게 시작하죠? 작은. 이거 무슨 텐션인가요? 레, 파샵, 라, 코드의 미음, 9 텐션입니다. 첫 번째 마디에 9 텐션이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 물이 새지 않도록. 이거 무슨 텐션 느낌이죠? 솔, 시, 레, 파에서 도샵입니다. 샵 11이에요. 여기에 A 코드를 넣으라고 돼 있다고 해서 이 코드를 A 코드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4도의 코드예요. G에 관련된 코드입니다. 거기에서 A 음을 연주했을 때 좋은 텐션들을 쓰면 되니까 얘를 A라고 코드를 표기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어퍼 스트럭처 코드라고 합니다. 갑자기 웬 어려운 얘기냐? 어렵지 않아요. 이 코드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걸 다 표현하면 G, 메이저, 7, 9, 샵 11, 13 이라고 코드를 표기해 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표기 안 하고 A퍼, G라고 표기를 해 놓으면 어떻게 치게 되느냐? 베이스는 G에 상성부는 A를 연주하면 되겠죠. 그러면 솔, 시, 레라는 코드에서 13, 9, 샵 11을 연주한 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퍼 스트럭처 코드라고 합니다. 위쪽에 따른
스트럭처의 코드를 어퍼, 위쪽에 놔줬다라고 해서 이건 코드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썼어야 되는 코드를. 그러니까 맥을 잘 짚어야겠죠. 여기는 G 코드입니다. 그런 다음에 경과 무슨 사운드죠? 13 사운드죠. 네 마디 진행됐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마디 9, 두 번째 마디 샵 11, 세 번째 마디 13. 텐션들의 사운드가 강하게 등장하죠. 이게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텐션들이 등장하지 않고 코드톤이 등장하면 멜로디의 느낌과 방향이 조금씩 달라져요. 텐션은 해결이 되는 게 안전하고 좋고 그 텐션이 사용되게 되면 항상 이런 방식으로 하행하는 진행, 하행하는 진행, 하행하는 진행 등 멜로디의 방향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뒤쪽에 만약에 이런 텐션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앞쪽과 대조를 두는 부분이고 이런 텐션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통일성을 갖춰가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탄 똑같죠 사운드. (1도) (4도) (2도) (5도) (1도) 이게 이 곡이 가지고 있는 벌스의 구조예요. 그러면 중요한 코드들은 축약해서 표기해 놓습니다. 2도, 5도, 1도. 이 코드를 중심으로 나머지 애들은 작곡가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꾸미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보면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멜로디가 파샵에 있을 때 동시에 베이스에도 파샵이 울리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 F샵 음이 너무 확장되겠죠. 그래서 제 추천은 머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갈 것을 권합니다. 굳이 여기를 이렇게 두 개로 해석하지 않는 이유, 그냥 여기서 G에서 하나의 텐션을 해석하는 이유는 화성 리듬이에요. 한 마디의 코드가 몇 번 바뀔 것이냐, 한 번 바뀌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번 바뀌어 가다가 한 번, 그러니까 두 번이 바뀌어요. 여기서는 경과적인 요소겠죠. 그러니까 1.5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 한 번, 두 번, 다시 한 번, 한 번, 1.5번. 이번엔 위쪽 것보다 훨씬 긴장감 있는 D샵을 포함한 화성을 썼습니다. 도미넌트 코드죠. E-7에 대한. 이번에는 동일한 텐션이지만 무슨 텐션이 등장하죠? 11이 등장하죠. 그럼 그 11 사운드 뒤쪽 D에도 계속 가져가죠. 여기까지가 벌스의 끝이에요. 이 벌스만 분석해봐도 이 곡을 편곡할 때는 이 텐션들을 어떻게 등장시킬 것인가, 이 간소한 코드 체계에서 화성 그 리듬이라고 말하는 한마디에 한 번, 1.5번, 두 번, 이 증폭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겠죠. 밑에 verse 똑같으니까 스킵하고요. 브릿지 부분 한번 보죠. 이 작곡가가 어떻게 변화를 주려고 했을까요? 앞부분에는 9 사운드, 11 사운드, 13 굉장히 다이아토닉했어요. 근데 갑자기 크로매틱한 차용화음들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도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기까지가 E 마이너의 화성, 그러니까 전조되는 듯한 느낌으로 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도가 내추럴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사용되는 B 도미넌트 E-7에 대한 오도에는 플랫 9을 여기서부터 끌어주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왜냐면 지금 이 흐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고, 그렇게 1도 끝났죠 지금 보면. 그런데 흔들 흔들에서 전혀 다른 코드로 전환하고 있죠. 분위기 반전 줬다가 다시 1의 사륙함. 이 코드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B 플랫, A, G 샵, 다시 A로의 해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 다 여기를 타겟으로 두고 흘러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복이죠. 이번에는 D샵 없이 또 B 오그멘티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지금 위에서 봤던 이런 경과를 이렇게 조금 더 긴장감 있이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요. 여기에서 B 오그멘티드를 쓴 건 F샵의 멜로디가 정박에 등장하지 않고 솔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이 마치 F샵이 증화음된, 반음 올라간 듯한, 원래 이런 화성인데 이런 화성처럼 쓰이고 있다라는 것만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편곡하실 때 여기에 그냥 증화음만 쭉 써놓으시면 사실 이 멜로디는 앞부분에서 이렇게 멜로디가 내려왔듯이 내려오는 애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끌고 가면 멜로디가 F샵이 등장했을 때 이 솔 음이 멜로디를 방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좀 약간 아쉬운 면이 하나 나오는데, 아쉽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만들어놨던 이 진행을 기대하고 있는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제자리를 써놨어요. 그래서 사운드는 약간 둔탁해지죠. 물론 작곡가의 목적은 여기에서 나인음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바뀌죠. 이 사운드가 안 좋은 건 1의 사륙함에 대한 해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1의 사륙함은 그 자체로 굉장히 불안한 화성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화성이 그 다음에 전혀 생뚱맞은 화성으로 진행하게 되면 불안함 해결 안 됐는데 생뚱, 그런 다음에 정리, 뭔가 아다리가 안 맞죠. 그래서 정리해주고 전환점, 이런 라인들을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 자, 밑부분에서 볼 수 있는 건 화면을 조금 줄여야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네. 뭐가 달라졌죠? 윗부분 분명히 D9 똑같습니다. D9 하행 해결, 여기 상행,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죠. 이게 작곡가가 곡을 발전시켜 가는 멜로디 테크닉이에요. 라인이에요. 여기는 그럼 여기는 왜 이 위쪽에 있었던 D퍼 F샵이 없을까요? 당연하겠죠. 3음과 11 사운드가 부딪히는 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쪽 라인을 연주했던 베이시스트가 여기 멜로디 칠 때 나 그냥 F샵 한번 눌러야지 라고 누르면 굉장히 불협화가 등장하죠.
그리고 뒤쪽에 F샵 마이너스 7이 등장하니까 F샵 음은 당연히 좀 참고 있어야겠죠. 변화가 어떻게 되죠? 화성 리듬적으로 봤을 때 앞부분에서 1, 1.5, 2 여기는 1, 1, 1 최대한 절제하시고 1, 1, 1 오동이 갑자기 둘로 변하면서 2배가 됐죠. 갑작스럽게 음악이 빨라지죠. 그런 다음에 A-7, D7, 2, 5, 1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2, 5, 1이 나오지 않고 지금 뭐가 나왔죠? 얘가 나왔어요. 생뚱맞죠? 어쨌든 신선하죠? 그런데 얘가 왜 등장했는지는 뒤에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이렇게 등장해서 G샵, G, F샵 마이너스 7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얘 만약 앞에처럼 예를 들어 이 코드는 A가 중요할까요? G가 중요할까요? 앞에처럼 G인데 그냥 샵 11 하나 쓴 거야 라고 하면 여기는 또 안 맞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A 코드예요. A 코드인데 9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도미넌트 7입니다. 그래서 퍼 G가 붙어 있는 거예요. 도미넌트 7을 이사화음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여기서 나와야 되는 코드 진행은 이런 코드 진행이에요. 가스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4도, 5도 이사, 1도 혹은 4도, 5도 이사, 3도죠. 3도 혹은 1의 6 이 코드 진행이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한 이 도미넌트 7 사운드의 2사 사운드를 들려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호흡, 하나의 프레이즈인데 어떻게 되어 있죠? 화성 리듬 1, 1, 1 증폭 2, 2, 2 어떻게 차이 나야 되는지 알겠죠? 만약에 스트링으로 편곡하신다면 앞쪽에서는 낑 긁고 있던 첼로가 여기서부터는 웅 이렇게 증폭이 돼야지 이 원곡의 느낌을 살려주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2, 5, 1이 등장했어야 돼요. 그런데 원 사운드를 줄였습니다. G 메이저 7이 쓰여야 되는 부분을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삶을 들인 다 하고 이 곡이 이런 프레이즈를 쓰고 있어요. 정면으로 4도가 등장하죠. 2, 5, 1에서 원래 등장했어야 되는 4도를 말하자면 참아 놓은 거예요. 편곡하실 때 이 부분 2, 5, 1 있네? 긴장감이 떨어지죠. 일단은 너무 보편적인 진행이니까. 그런데 그런 진행을 하고 별로 안 신선하겠죠. 왜? 이미 여기에서 2, 5, 1으로 강조된 4도 사운드를 너무 적나라하게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리하모나이션 하실 때 이 코드 분명히 4도로 바뀔 수 있네. 4도로 바꿔야지. 이거는 이제 이 뒤쪽과 맞닥뜨렸을 때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인 코드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분석해 주는 방법이에요. 이쪽 부분에서 모달리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4도죠. 얘가 갖고 있는 사운드. 무슨 사운드인가요? G 리디안 사운드죠. 위쪽에 있었던 아이오니안 영역에 아이오니안 영역의 사운드가 갑자기 여기에서 리디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리디안을 살려줄 수 있는 음들을 충분히 써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 C샵. 여기까지 리디안 영역에서 마치 G 메이저 영역에서 마음껏 이렇게 뭔가 G 리디안 사운드가 이렇게 등장하듯이 사운드를 만드시고 훨씬 오버하시고 그 다음에 엄청난 정리가 들어옵니다. 앞부분에서 너무 모달리티 멀리 가지마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죠. 되게 생뚱맞은 첨가인데 가스펠적인 어떤 효과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한 이 정도로 순화하셔서 편곡을 하시면 조금 더 가스펠 사운드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를 위해서 얘가 참는 거구나, 여기는 리디안 영역을 쓰면 되는구나, 똑같은 선율 라인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화성 리듬이 마디당 하나냐 마디당 두 개냐 마디당 1.5냐에 따라서 뉘앙스들은 달라지는구나, 어떤 곡이든 다이아토닉한 면과 크로매틱한 면이 대조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 크로매틱에 만들어졌을 때는 베이스 라인이 잘 정리돼서 하나의 타겟 코드로 흡수되는 게 중요하구나, 베이스 라인 만들 때 멜로디와의 부딪힘들 생각해야 되고, 원곡에 쓰여있는 코드 표기를 정말 해석 없이 얘도 A고 얘도 A네, 똑같은 A다 라고 해석해서 스트링 파트에 음들 주면 둘 중 하나는 틀립니다. 운 좋아서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코드 표기들은 정확히 보지 않으면 그 코드가 어떤 기능으로 쓰여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오늘 봤던 이제 찬송가를 편곡하실 때도, 이런 리드시트 가스펠 악보를 편곡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걸로 이제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수업은 마무리가 되고요. 중간고사 프로젝트는 가스펠이나 아니면 찬송가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완전한 피아노 악보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